데이터 분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정렬이에요. 정렬.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정렬이죠. 지금 보면 순번이 나와 있어요. 순번 60번까지 가 있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다 넘버를 썼어. 넘버 .01, 넘버 02, 넘버 03 이렇게 발주번호, 지역, 접수일, 유형, 뭐 아이템, 유저, 파트 넘버, 납품 수량, 박스, ERP 수 ERP 수량에 보면 똥울뱅이가 들어가 있죠. 이건 뭡니까? 예. 조건부 서식이죠. 그래서 여기는 뭐 아이콘 집합 같은 걸 해서 얘를 뭐 5단계로 할 건지 뭐 3단계로 할 건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녹색이 큰 숫자고 빨간색은 낮은 숫자고 노랑은 중간 숫자 같아요. 네. 노란 숫자가 큰 숫자인 거, 녹색이 큰 숫자이고 이렇게. 여기는 또 색깔별로 그렇게 한 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선 뭐를 기준으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박스 수. 여기 박스 수. 그럼 박스 수라고 하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역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데이터 홈 탭에도 있긴 있습니다. 홈 탭에도 있긴 있는데 불편하죠. 데이터 메뉴 탭으로 가시면 바로 오름차순, 내림차순 할 수 있죠.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오름차순 하면 작은 게 위에, 큰 게 아래로. 내림차순 하면 큰 게 내림차순 하면 큰 게 위에, 작은 게 아래. 이건 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남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던데 여학교는 모르겠고요. 복도에 가서 키 순서대로 썩 그러더라고요. 그럼 키 작은 친구가 앞에 가고 키 친구가 뒤로 가는 거죠. 뒤로 번호 그럼 1, 2, 3, 4, 5, 6, 7, 8 하면 니네 번호야 이렇게. 그럼 아무개 너 몇 번이? 그러면 27번이요. 이정민 너 몇 번이야? 몇 번이야? 그럼 네 번호 이렇게. 그 출석부에도 번호를 그렇게 매기더라고요. 컴퓨터가 있었으면 가나선으로 정렬하든지 할 수 있겠죠. 컴퓨터가 있으면 쉽게 해요. 석차를 가지고 번호를 매기면 그것도 좀 오해 소지가 있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름 순으로 정렬하라 그러면 똑같은 이름일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거지. 키가 똑같아 보이면 야 네가 더 커, 네가 더 작아 해가지고 알아서 번호 매기면 되는데 그냥 컴퓨터로 작업하다 보면 키도 똑같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이름도 똑같은 글자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때는 2차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박스 수가 똑같다면 그 다음에는 ERP 수량을 큰 거를 위로 올릴 건지 낮은 거를 아래로 할 건지 아니면 수량을 납품 수량을 올릴 건지 내릴 건지. 뭐 지역별로 정렬하셔 그러면 가나다 순에 의해서 같은 지역이라면 두 번째 기준은 어떻게 할 건지 접수일 순으로 오름차순 할 건지 내림차순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정렬을 하는 거예요. 자, 정렬 대화 성적을 누르면 항목 이름이 딱 뜨죠. 여기요. 항목 이름이 뜨잖아요. 예. 그럼 아까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아까 같은 경우에 문제지가 지금 작업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를 보시면 이걸 갖고 정렬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는 블럭을 못 잡는다 그랬잖아요. 정렬할 때 요것만 잡아야죠. 요것만. 그리고 그냥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시면 지역명으로 가는 거예요. 지역명으로 가는 거고요. 이때 탭키를 누르면 옆으로 가지 않습니까? 현재 셀이 여기 와 있잖아요. 지기에. 그렇다고 클릭하면 안 되고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탭키를 누르면 지기 항목으로 넘어갔잖아요. 이때 오름차순 하면 지기 순서대로, 내림차순 하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얘가 이름으로 가 있어요. 보세요. 얘가 항목 이름으로 인식한단 말이야. 요럴 때는 몰랐는데 요래 놓으니까 엉뚱한 짓거리를 하잖아. 그때는 정렬 대화 상자에 가서 이거를 뺄 거냐 넣을 거냐. 지금은 요 위에 있는 게 이름이 돼버린 거잖아. 요거 첫 줄 요거 얘가 이제 이름 항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렬에 가서 아니다. 너도 포함할 거다. 그럼 A, B, C 직이잖아요. A, B, C, C. C를 기준으로 오름차순하라 그러면 이렇게 될 테고 C를 기준으로 내림차순하라 그러면 이렇게 내려갈 거고 그때는 얘를 굳이 깨트리지 말고 부장님이 죽어라고 만들어 놨는데 깨트리지 말고
실제 데이터만 블록 잡아서 정렬 대화 상자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지. 그때는 A, B, C로 가는 거고, 지금처럼 항목이 깔끔하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가보시면은 여기 항목 이름이 뜬단 말이야. 항목 이름이 이 순서대로 접수 1 해서 뭐 오름차순 그러면 날짜순으로 가는 거고, 그냥 이때는 아무데나 그 날짜에다 클릭해 놓고 내림차순 오름차순 다 되는 거고. 유형별로 하시오. 근데 유형이 같으면 박스 수가 큰 걸 위에 올려보시게 하시오. 그러면 정렬해 가서 첫 번째 얘는 유형 오름차순, 같은 항목이라면 기준추가 저기 ERP 수량, 이때는 내림차순, 뭐 이렇게 1차 기준은 뭐, 2차 기준은 뭐, 3차 기준은 뭐. 근데 과거 2007 이전에 2003 버전 이런 경우에는 정렬 기준이 3개밖에 안 나왔었어요. 1차, 2차, 3차 끝. 근데 이제 2007로 가면서부터 제한이 풀렸어요. 뭐 30차 기준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거죠. 근데 30차 기준 하려면 항목이 30가지가 있어야지. 지금 항목이 11개니까 기준을 정렬하더라도 11가지 밖에 못 넣지. 항목이 11개 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거는 뭐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항목이 많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331 필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열기 누르셔서 조건에만 하는, 오, 항목 되게 많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뭐 유형도 있고 접수일도 있고 뭐 되게 복잡합니다. 박스 수도 있고 뭐가 많아요. 근데 나는 부산 지역만 보고 싶어. 부산 지역 것만 보고 싶어. 이렇게 많은데 이게 한 5,000건이 되는데 부산 것만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볼까요? 필터 거세요. 무조건 이 안에다 클릭해 놓고,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데이터 메뉴 탭에 가면 필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필터 누르시면 이렇게 필터 기호가 생겨요. 사실은 필터 기호라고 하지 않고 펼침 목록이라고 하는데 요게 생깁니다. 그럼 수월해요. 자 보세요. 지역에 가서 화살표 눌러서 부산, 그럼 부산 것만 딱 나오는 거예요. 전주, 그럼 전주 것만 나오면 돼요. 광주, 그럼 광주 것만 나오면 되죠. 이렇게. 간단합니다. 근데 그 중에 유형이 에어인 경우만 보고 싶어. 에어. 그러면 광주이면서 에어 유형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가서 여기에 있는 오더 넘버가 106으로 된 것만 보고 싶어. 그럼 106만 선택하면 106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뭐 이렇게.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지역 옆에 깔때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유형 옆에 깔때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두 가지를 걸렀다. 그런데 필터를 안 할 거야. 그러면 필터 해놓은 게 해제가 되고, 필터는 하되 조건만 지울 거야. 다 하나 조건만 지울 거야. 그러면 가서 해제하면 지역은 해제됐고 유형만 남았고. 그러지 말고 두 가지 조건, 세 가지 조건에 걸려있는 필터 조건을 다 지울 거야. 그럼 조건이 다 지워지는 거죠. 필터를 안 하겠다 그러면 조건은 사라지게 돼 있고요. 이렇게. 그러면 마음대로 여기서 조건을 걸러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ERP 수량이 납품 수량이 뭐라고 해볼까, 50만 이상인 것만 걸러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납품 수량이 50만 이상인 것만 걸러라 그러면 납품 수량 옆에 화살표 눌러서 여기서 50만 이상을 걸러내면 어렵고,
그렇죠. 여기선 걸러내기가 어려우니까 필터가 또 있단 말이에요. 필터가 또 있어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크거나 같음 50만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음 50만 확인 누르면 50만 이상 되는 납품 수량만 걸러내는 거죠. 그럼 보시다시피 파랗게 보이죠? 그럼 얘를 이렇게 블럭 잡아서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복사를 해서 다른 적에 붙이면 어떻게 붙을까? 붙어요. 붙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거를 마우스로 블럭을 잡아서 복사 명령을 걸면 복사가 블럭이 이상하게 잡혀요. 깜빡깜빡이 여러 군데 나오죠. 그러니까 1번 줄, 5번 줄, 7번 줄, 13, 25, 47, 49, 50, 53이 각각 블럭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블럭 잡고 이렇게 블럭 잡고 이렇게 블럭 잡고 이렇게 블럭 잡고 한꺼번에 블럭을 잡았다고 하지만 숨어 있는 거 말고 보이는 것만 블럭 잡은 거죠. 보이는 것만. 내가 인위적으로 숨겨놓은 거를 선택해 놓고 숨긴 거 포함해서 블럭을 잡으면 숨긴 것도 블럭에 포함돼요. 근데 필터에 의해서 걸러진 거를 블럭을 잡으면 보이는 것만 선택된다. 블럭이 된다. 그래서 얘를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붙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얘는 넓고 얘는 넓고 그렇죠. 그래서 복사를 한 후에 다른 시트에다가 붙일 때는 선택하여 붙여넣기 한번 들어가서 열 너비를 한번 눌러주세요. 열 너비. 그럼 열 너비가 쫙 한번 붙어요. 그리고 컨트롤 V 하면 딱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복사한 내용을 오른쪽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가면 너비를 유지한 채로 가는 기능이 있어요. 너비를 유지한 채로 붙이는 게 있어. 한 방에 붙이는 기능도 있어요. 이 내용을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을 때 그냥 붙여넣기를 하면 너비가 깨진단 말이에요. 너비가 깨지니까 첫 번째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서 너비를 한번 붙이고 나서 컨트롤 V 하면 내용이 쏙 붙어요. 그런 방법이 있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펼치 목록에 가면 너비를 유지한 채 붙이는 기능도 있습니다만 달라요. 두 가지가.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들어가서 너비를 붙이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하는 거하고 그냥 너비를 유지한 채로 붙이는 거하고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은 똑같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원본에 조건부 서식이 들어간 경우에는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들어가서 열 너비를 한번 붙이고 그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이는 게 정확하고요. 조건부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선택하여 붙여넣기 안에 있는 목록 중에 너비를 유지한 채 붙이는 거를 한 번에 눌러주는 건 똑같이 나올 거예요. 달라요. 간혹 자격증 시험에 그걸 무시하고 나서 그냥 열너비 유지한 채로 붙여라 그러면 틀린 거로 처리가 될 수도 있어요. 시험에는.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른데 일단은 필터를 걸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복사가 된다.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게 약간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서 필터를 지우면 조건을 지우면 다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를 한번 제가 조건을 여기다 한번 남겨 드릴게요. 지역이 서울이고요. 유형은 에어고요.
납품 수량은 30만 이상이어야 되고 30만 이상 80만 미만 라는 이 네 가지 조건을 넣어 가지고요. 서울 또는 부산 조건이 지금 되게 복잡해. 그렇죠? 자, 이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필터를 한번 걸어보세요. 그럼 일단 지역에 가서 뭐를 해야 되느냐? 서울하고 아까 뭐라고요? 부산. 그러니까 서울하고 부산만 선택을 해요. 그럼 서울, 부산 되게 많이 나오죠? 자, 서울, 부산을 나오는데 만약에 이걸 텍스트 필터로 들어가면 뭐 해야 될까요? 사용자 지정 필터로 들어가면 서울 그리고 부산은 없죠? 서울이면서 부산인 경우는 없잖아요. 서울 또는 부산이죠. 그렇죠?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기서 서울, 부산을 선택하면 이건 서울이거나 부산이거나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유형은 에어만 선택하면 에어만 걸러지고요. 그 다음에 30만 미만, 30만 이상 80만 미만이니까 필터에 가서 범위를 정해주면 되죠. 범위, 해당 범위. 그리고 30만보다 크거나 같고 80만보다 작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800만 썼네. 얘가 작다죠. 30만보다 크거나 같고 80만보다 작아야죠. 그렇죠? 근데 없는데? 없어요. 와. 그러면 이거를 바꿔야 될 것 같아. 30만 미만 80만 이상. 이건 어떻게 걸까요? 지금 이제 수량만, 납품 수량만 고치면 되죠. 그렇죠? 30만 미만 30만보다 작거나 80만보다 크거나 같거나 이래야죠. 그때는 30만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하면 돼야 안 돼요? 30만보다 작고 80만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있나요? 그때는 또는으로 들어가야죠. 30만보다 작든지 아니면 저쪽보다 크거나 같든지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리고 들어가면 벌어진 데이터인데 영역이 그렇잖아요. 이거는 없죠. 이렇게 되면 그때는 또 또는으로 들어가야죠. 요렇게는 나오죠. 30만보다 작거나 80만 이상이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필터를 거는데 하나의 항목에서는 뭐다? 또는도 되고 그리고도 돼요. and or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는 그리고 다 돼요. 김씨이면서 박씨인 사람은 없지만 김씨이거나 박씨인 사람은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뭐뭐이면서 뭐뭐인 것도 되고 뭐뭐이거나 뭐뭐인 것도 돼요. 숫자는 뭐뭐이면서 뭐뭐인 것도 되고 뭐뭐이거나 뭐뭐인 것도 돼요. 그러나 글자 같은 경우에는 김씨이면서 박씨인 경우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하면 돼요. 그리고 항목이 다르면 반드시 뭐뭐이면서 그러니까 지역이 서울 또는 부산이거나 유형이 에어인 경우 이거는 안 된다. 지역이 서울 또는 부산이면서 유형이 에어인 거죠. 항목이 다르면 반드시 그리고 조건만 된다. 항목이 다르면, 그러니까 서울이거나 에어이거나 이건 안 되고 서울이면서 에어인 거는 된다. 맞죠?
그러면 서울이거나 에어이거나 이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자동 필터로 안 돼요. 고급 필터로 걸어야 돼요.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한다거나 이럴 때도 고급 필터를 걸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자동 필터에서는 뭐가 좋으냐면 그냥 쉽게 조건을 걸기가 수월하다. 예를 들어 납품 수량 중에서 평균치 이상인 것만 걸러봐라 그러면 납품 수량에 가서 필터에 가서 평균치 초과되는 것만 걸러라 그러면 평균치 초과되는 것만 보이고, 그리고 박스 수도 평균치 초과되는 것만 걸러라 그러면 박스 수 평균치 초과되는 것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세 번째 큰 값보다 뭐 중간치보다 평균치하고 다섯 번째로 큰 사이의 것만 가져와라 뭐 이렇게 복잡하게 뭐 조건을 걸려면 그때는 고급 필터를 걸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자동 필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느냐, 편리성을 갖고 있는 대신에 제약은 좀 있어요. 제약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334페이지 보면은 뭐 어떤 문자로 시작하거나 10월에 접수된 데이터만 추출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죠. 여기 보면 다시 조건을 지우고 뭐를 봐야 되나? 유저 파트 넘버에 보면은 얘는 뭐 데이터가 약간 다르지만 뭐 29로 시작하는 것만 찾아봐라, 뭐 012 들어간 것만 찾아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책에서는 SP로 시작하는 건데 이 데이터는 약간 다르죠. 그렇죠? 한번 열어서 본다면은 세부 조건을 걸어보자 이거죠. 세부 조건을. 유저 파트에서 SP로 시작하는 것만 찾아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날짜 중에서 10월에 해당하는 것만 추출해라. 그런데 SP로 시작하거나 10월에 접수된 거는 안 돼요. 지금은 조건을 두 가지를 따로 물어본다는 뜻이에요. SP로 시작한 걸 찾는 경우, 이런 경우도 해볼 수 있고 10월에 접수된 거를 찾아보고 이런 걸 하라는 거지, SP로 시작하거나 10월에 접수된 거를 찾을 두 가지 조건을 또는으로 조건을 걸을 수는 없다. 자, 그러니까 여기 가서 지금 유저 파트에 가서 필터를 걸고 텍스트 필터에 가서 시작 글자를 뭐로 SP로 쓰면 SP로 시작하는 글자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필터에 가서 시작 문자를 SP로 시작하니까 SP로 시작하는 거죠. SP로 시작한 것만 쫙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지우고 이 접수일 중에 월을 어떻게 해야 되나? 사용자 지정으로 가야 되나? 이건 안 되고 접수일에 가서 여기도 있네. 뭐 9월만 해라, 10월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9월달 것만 해라 쉬어 그럼 9월달 것만 쫙 나오겠지. 그렇지. 특정한 날짜를 주고 그 날짜를 벗어나는 경우만 하시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이번 주 것만 찾아봐라. 그 이번 주라는 게 4월 30일서부터 5월 며칠까지가 이번 주인데 이제 그거를 내가 직접 계산하려면 어려우니까 이번 주 그러면 이번 주 데이터만 쫙 나오겠지. 근데 이건 뭐 이번 주가 아니라 옛날 얘기니까 할 수는 없는 거고. 1분기만 찾아봐라. 2분기만 찾아봐라. 뭐 작년 거만 찾아봐라. 뭐 이런 거. 예.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조건과 이 조건을 같이 물어볼 수는 있지만 이거나 저거인 거는 안 된다. 여기 가서 시작 문자를 SP로 시작하면 9월이면서 SP로 시작하는 걸 찾는 거지 SP 이거나 9월이거나는 아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지금 여기에 특정 문자로 시작하거나 10월에 접수된 데이터만 추출하기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각각 물어보는 연습을 한다는 거지, 이 두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물어보는 건 안 된다. 자동 필터에서는. 그러니까 9월이거나 10월이거나는 돼야. 한 항목에서는, 같은 항목에서는 and 또는도 되고 그리고도 돼요. 근데 항목이 달라지면 그리고만 된다. 뭐뭐 하면서 그리고 저거인 거. 이건 가능하다. 고급 필터는 좀 복잡해요. 고급 필터는 좀 복잡하니까 좀 쉬는 시간을 가져보고 났어요. 한번 해볼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건 이제 자동 필터를 공부했었는데, 이 자동 필터에서는 안 되는 게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항목이 서로 다를 때는 반드시 그리고라는 조건만 해야 되는데, 서울이거나 또는 에어이거나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천상 고급 필터를 해야 돼요. 이 고급 필터는 조건을 어딘가 미리 써놔야 돼요. 조건을 미리 써놓고 자동 필터처럼 걸러낼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출력해낼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번 좀 볼게요. 문제집 뭐라고 써있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역이 서울이면서 유형이 에어. 지역이 서울이면서 유형이 에어 라는 조건을 걸러내던, 지역이 광주이면서 박스가 5개 이상인 거. 그러니까 A라는 조건, B라는 조건을, 이 조건을 만족하던 저 조건을 만족하던 간에 걸러내봐라 하는 거죠. 이렇게 조건을 걸면은 지역이 서울이거나 광주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조건을 걸면은 서울이면서 에어 이거나 광주이거나. 근데 지금 이렇게 조건을 걸었으니까 커스텀이나 납품 수량에는 의미가 없이 그냥 지역이 서울, 유형은 에어, 또는 지역이 광주, 박스가 5개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조건을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게, 그게 고급 필터에서는 관건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엑셀에 관련된 자격 시험에는 이런 고급 필터를 꼭 시험에 내죠. 자동 필터를 내는 게 아니라. 네. 그럼 먼저 원 데이터가 있는 영역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해 놓으시면 수월해요. 원칙은 출력하고자 하는 시트에다 클릭해 놔야 돼요. 지금 여기에다가 걸러낼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 출력을 하던 여기다 걸러내던 간에 이 동네에다가 클릭해 놓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다 먼저 마우스로 블럭을 잡던 클릭을 할 건데, 이렇게 전체를 선택하던 아니면 클릭만 해 놓으면 되죠. 고급 필터. 그럼 물어봐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목록으로 지정해 줄 겁니까? 자동으로. 만약에 제가 블럭을 이렇게 잡으면 여기 있는 거 갖고 할 겁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이미 이 저자가 한 번쯤은 고급 필터를 걸어 놨던 거예요. 원래는 블럭을 요만큼만 잡고 고급 필터 들어가면 요 블럭만 잡아줘요. 만약 여기다 클릭을 하고 고급 필터 들어가면 얘가 데이터 범위라고 지정을 해줘요. 알아서. 근데 이 책의 저자가 미리 한 번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블럭이 잡힌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 조건 범위는 어디냐면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조건이다 이거지. 그러면 현재 위치에 필터를 누르면, 확인 누르면 이 데이터 영역이 걸러져요. 서울이면서 에어 또는 광주이면서 박스가 5개 이상, 이 걸러내 버린 거예요. 다시 지우기 누르고, 그럼 다 나오겠죠. 그렇죠? 다시 고급 필터에 가서 조건 범위는 그대로 두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건데
복사되는 위치를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71번을 클릭할 거예요. 71번을. A의 71번을. 다른 정사에 복사를 해야만이 나타나요. 확인 누르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만 따로 출력해 준 거예요. 이렇게도 가능은 해요. 이렇게도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조건 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조건을 어떻게 걸어줄 줄 아느냐. 예. 책에 있는 대로 한번 좀 볼게요. 책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이 서울, 조건을 이렇게 걸면 서울 지역권만 걸러내라 이런 얘기죠. 여기에 색깔을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하고 뭐 색깔을 칠하는 건 나중 문제입니다. 이 글자 개수만 딱 맞으면 돼요. 글자만 맞으면 되거든요. 얘가 오른쪽 정렬이 돼 있던 뭐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뭐가 되죠? 조건 이렇게 걸면 어떻게 될까요? 지역이 서울이면서 지역이 부산인 경우. 자,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박스가 크가 나갔다 넷. 이렇게 조건을 걸면 서울 지역 중에서 박스가 4개 이상인 데이터만 걸러라. 근데 조건을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서로 어긋났죠? 아니면 얘를 내려도 상관은 없어요. 서로 어긋나게만 하면 돼요. 근데 보편적으로 처음 쓴 거는 바로 밑에다 쓰고 두 번째 쓴 거는 밑에 줄에 내려 쓰는 게 보편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럼 만약에 조건을 이렇게 걸면은 서울 지역이거나 박스가 4개 이상인 제품이거나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걸면은 서울이면서 그리고 박스가 4개 이상. 그럼 이거는 뭐라 그랬죠? 같은 줄에 있으니까 지역이 서울이면서 부산인 경우, 김씨이면서 박씨인 경우 안 되겠죠. 이렇게 쓰면 뭐가 되죠? 서울 사람이거나 부산 사람이거나. 이럴 때는 얘를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렇게 걸어도 돼요. 지역이 서울이거나 부산이거나. 항목이 같으니까, 항목이 같잖아요. 항목이 같으니까는 하나로 합치자. 그리고 얘는 옆줄로 밀어 넣어버리면 된다. 그럼 이렇게 조건을 걸면 지역이 서울이거나 부산이거나. 그래서 아까 이렇게 조건을 걸면 지역이 서울이거나 광주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조건의 경우가 많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조건이 서울이면서 에어해야 되고 광주이면서 5개 이상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가 많지가 않아서 따로 이제 뽑아내기도 한 거죠. 이렇게. 시트가 다를 때 수치? 시트가 다를 때. 자, 밑에 시트 1번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요. 여기 이제 결과를 여기다 뽑을 거예요. 자, 그럼 발주 내역에 가서 명령을 걸 거예요.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조건 범위는 이렇게 맞는데 이제 복사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복사 위치가 다 똑같은데 복사 위치를 결과라는 시트에다가 여기다 클릭하시오 이거지. 확인 누르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 시트에 와서 고급 필터를 걸어야 돼요. 고급 필터는 결과가 추출될 곳 시트에다 작업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발주 내역 시트에 가서 원하는 결과를 걸러 가지고 다른 시트로 출력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결과 시트에 와서 고급 필터
이제 목록 범위를 찾아야죠. 그때는 발주 내역 시트에 가서 여기서부터 드래그하기 귀찮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아래쪽 그럼 블럭이 잡히죠. 그렇죠. 이렇게 잡았죠.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발주 내역에 가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뭐 마우스로 블럭을 잡을 수가 있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이때 복사되는 위치가 바로 이 자리죠. 그러니까 복사되는 위치를 기준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 누르면 예, 이쪽 시트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죠. 나는 다 필요 없어. 순번, 지역, 유형, 납품 수량 나 요것만 필요해. 나 요것만 필요해. 이럴 수도 있거든요. 여기 있는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요것만 출력하면 좋겠어. 요렇게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보여드릴게요. 고급 필터 가서 똑같아요. 목록 범위는 발주 내역 시트에서 블럭 잡는 거고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 조건 범위는 똑같이 이렇게 블럭을 잡는데 이제 복사되는 위치가 뭐냐면 아까는 그냥 클릭했지 않습니까? 클릭하면 다 나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난 4가지만 필요해. 미리 이렇게 정해 놓는 거예요. 출력되고자 하는 항목만 따로 출력 확인 누르면 요 요소만 출력이 되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난 요것만 알면 돼. 요렇게 항목 이름을 별도로 정해 놓고 그렇게 해주면 된다 하는 거죠.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다른 시트에다 출력하라는 문제는 안 내요. 같은 시트상에서 출력하라고 하는데 항목 이름이 순번, 지역, 유형만 출력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간혹. 자, 다시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 이 항목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항목 다 필요 없는 거야. 지역하고 유형하고 납품 수량하고 나는 ERP 수량만 필요해. 이렇게 그러면 이 항목만 복사를 해요. 그래서 붙여넣기를 하면 나는 이제 이 유형, 이 데이터 영역만 출력해낼 거다 이거지. 이것만. 그럼 여기서 이제 명령을 걸어야죠. 고급 필터 목록 범위는 발주 내역에 있는 여기서부터 컨트롤 이렇게고 조건 범위는 발주 내역에 있는 얘가 조건이고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건데 이때 복사되는 위치는 아까는 그냥 빈 칸을 클릭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발주 내역에 있는 이 순번서부터 이 항목이 모두 출력되는 건데 이번에는 나는 요것만 출력할 거야 라고 미리 정해 놓는 거예요. 미리. 뭐 됐나 본데?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잠깐만요. 다시 목록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조건 범위는 발주 내역에 있는 여기까지고 그리고 복사되는 위치는 클릭하고 확인 누르면 아까는 항목이 다 나오지만 지금은 클릭이 아니라 요 요형만 요 항목만 나는 필요할 거다 라는 거죠. 미리 적어 놓는 거예요. 미리 항목 이름 미리 등록을 해 놓는 거예요. 복사해서 붙이던 직접 쓰던 간에 색깔은 상관없는 거니까 확인 누르면 요 요소들만 출력이 된다 하는 거죠. 자, 문제 한번 내드릴게요. 제가 설명은 안 드렸지만 고급 필터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사실은 답은 있는데 지역 명칭만 따로 한번 출력해 주실래요? 내가 지금 거래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래하는 지역만
출력하고 싶은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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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부산 이러면 안 되죠.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이렇게 하나씩만 나오게끔 한번 해보세요. 자, 지역만 지역 거래하는 지역만 출력하고 싶은데 이렇게 중복되면 안 되고요. 고급 필터에 가서 목록 범위는 여기 있는 순번서부터 뭐 순번 안 해도 되죠. 유형만 해 저기 지역만 해도 되죠. 범위가 다 필요 없잖아요. 다 잡아도 되고 지역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되고. 조건 범위는 뭐죠? 지역만 나오게 할 거예요. 지역만. 그리고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건데 여기다 출력할 거예요. 여기다. 그러니까 지금 조건하고 복사가 똑같은데 그러면 서울 부산 뭐 서울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때 요거 동일한 건 하나만 나와라. 그럼 서울이 아니라 서울은 딱 한 번만 나온다. 그럼 거래 지역은 6가지 밖에 없네요. 거래 지역은 6개 밖에 없는 거예요. 색깔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거래 지역만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차피 유형은 VSL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난 유형만 출력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유형을 여기다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클릭하고 고급하지 마시고요. 그냥 비어있는 데다 클릭하세요. 비어있는 데다가 고급 필터 가서 목록 범위는 여기가 맞고요. 조건 범위는 뭐다? 유형만 가져올거 유형. 그러니까 유형이 어쩌고가 아니죠. 유형만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유형은 어떤 거라도 다 가져와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건데 이때 복사되는 위치는 여기다 클릭할 거예요. 그럼 유형이 에어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만 나와라. 중복되는 거 하나만 만들어. 확인 누르면 2가지만 나오네요. 근데 이제 여기가 밀려나가 버렸네. 밀려나 버렸어. 예. 그러니까 별도로 사실은 옆에다 출력해줘야 보기 좋았죠. 밀려나가 버려가지고 여기다 해주면 좋지. 유형만 따로 추린다든지 거래 지역만 따로 출력한다든지 그렇게 추출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 결과 시트에서 명령을 걸 때 고급 필터 들어가면 목록 범위가 어딨냐, 그래서 발주 내역 시트에 가서 어디서 어디까지다 이렇게 쓰려니까 왔다리 갔다리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이 발주 내역이라고 하는 이게 데이터 영역 아닙니까? 데이터 영역이요? 그럼 이거를 영역이라고 이름을 정해놓으면 어떻겠느냐 이거지. 이름을 정해놓으면 수월하거든요. 자, 그 데이터를 한번 열어서 볼게요. 범위 이름이라고 하는 거를 미리 해놓자 이거지. 지금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이만큼 있는데 이 데이터의 이름을 뭐라고 정해놓자 이거지. 예. 그래서 지금 요렇게 블럭을 잡아놓고 요렇게 블럭을 잡아놓고 얘를 조건이라고 쓰자 이거. 조건 여기 크리테리아라고 들어가는데 여기 블럭 잡고 크리테리아라고 써 있어요. 이거를 조건이라고 다시 고쳐 써도 돼요. 그러면 크리테리아도 되고 조건도 되니까 똑같은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블럭 잡아놓고 크리테리아는 말이 조건인데 얘는 생략을 삭제를 못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 이름은 한 번 들어가면 삭제를 못해. 여기서는요. 어디에 가서 수식에 가서 이름 관리자에 가서 어떤 거는 삭제를 해버리는 거죠. 필요 없으면 삭제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컨트롤 A를 누르면
이만큼 전체가 다 블럭이 잡히죠. 그렇죠? 그 여기 이름은 데이터 영역이라고, 데이터라고 이름을 등록하세요. 데이터라고 등록하자 이거죠. 그러면 밑에 시트를 하나 추가해 놓고 여기다가 고급 필터를 걸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럼 뭐죠? 목록 범위는 뭐죠? 데이터. 조건 범위는 뭐? 조건.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건데 그건 여기 클릭. 데이터라는 목록, 그 다음에 조건이라는 조건 영역을 이름 만들어 놨잖아. 이름을. 그러니까 아까 같으면 여기 와서 블럭 잡고 또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아래쪽 했는데 그냥 이렇게 써버리니까 어때요? 수월하지. 조건을 미리 이름을 지정해 줘 버리니까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처럼 복잡하게 안 하고 여기 데이터, 이게 데이터구나. 조건, 그럼 조건이구나. 그래서 미리 이름을 만들어 놨으니까 고급 필터 들어가서 여기다가 목록은 데이터, 조건은 조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걸러낼 수도 있죠. 여기서 걸러내 버리면 필요한 것만 걸러내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름을 정의하면 편한 게 있어요. 다 100% 편한 건 아닙니다. 100% 편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뭐 필터링을 건다든지 영역을 블럭 잡기가 양이 많아서 블럭 잡기 귀찮다 그러면 미리 이름을 등록해 놓으면 수월하고, 함수 계산할 때는 필요할 때가 있고 어쩔 땐 불필요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고 편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 약간 달라지는데 필요하면 만들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34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연습한 거예요. 다른 시트에 출력해줘라. 그런데 필터는 다른 시트로 출력하는 기능이 없다 그랬잖아요. 출력받고 싶은 지역에, 그 시트에 가서 필터를, 고급 필터를 걸어야 돼요. 그때 원본 데이터 조건 영역을 지정해주고 현재 시트에다 출력해주는 거죠. 지금에 맞는 데이터의 조건에 맞춰서 다른 시트로 출력하는 기능이 아니라 푸싱 기능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다른 시트에 추출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원천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출력하고 싶은 시트에다 놓고 거기에서 고급 필터를 걸어야 된다. 그 이유만 아시면 되고 지금 몇 번씩 연습해 봤으니까 그거로 처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터는 말 그대로 걸러내는 것 뿐이에요. 그럼 부산 지역이 몇 개인지 서울 지역이 몇 개인지 그건 몰라요. 그렇죠. 그때는 별도로 계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룹별 계산입니다. 그룹별 계산. 영어로는 subtotal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부분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분합. 한번 열어볼까요? 지역별 발주내역 개수 준비. 자, 데이터가 이만큼 많아요. 지역, 서울 지역이 몇 개 있는지, 부산 지역이 몇 개 있는지, 에어 유형이 몇 개 있는지 이걸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subtotal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말로는 부분합이죠. subtotal이니까. 근데 이거는 subtotal을 오해하시면, 부분합을 오해하시면 부분적인 합계를 계산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룹별 계산입니다. 그룹별 계산. 그래서 이 지역에다 놓고 뭐 아무 데나 놓쳐 상관은 없는데 부분합이라는 명령을 걸어서 지역에 가서 지역별로 뭐의 개수를 세든지 상관은 없어요. 뭐 순번의 개수를 세든 뭐의 개수를 세든 개수를 바꿔 놓으시면 되는데
제가 무작정 확인 눌러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아, 서울이 3개 있어요. 부산이 하나 있어요. 진해가 하나 있어요. 내려가다 부산이 또 있어요. 또 가다 보면 부산이 또 있어요. 광주도 있고 부산 또 있어요. 경기도 있고 서울도 하나 나왔어요. 중간중간에. 서울에 또 2개가 있네요.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이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 잘못 계산했으니까 모두 제거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네. 다시 볼게요. 서울이 몇 개인지 부산이 몇 개인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은 서울끼리 모아놔야 돼요. 부산은 부산끼리 모아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부산이 하나 있고 여기도 2개 있고 여기도 몇 개 있는데 얘를 잘라내기 위해서 옮겨와야 되고 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귀찮으니까 그냥 지역에다 놓고 오름차순하든 내림차순하면 경기, 광주, 부산, 서울, 전주, 진해가 모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모아놓는 게 제일 편하죠. 정렬만한 게 없죠. 정렬만한 게 없어요. 내림차순하든 오름차순하든 상관없습니다. 얘가 정렬이 되어 있지 않고 흩어져 있으면 서울이 여기 3번 있고 저 밑에 2번 있고 1번 있고 흩어져 있어서 답이 엉망으로 나오니까 지역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면 경기도부터 진해까지 모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놓고 부분합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룹 하락목은 무조건 그 중에 첫 번째 순번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게 된다. 순번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그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항목 그에 대한 합계를 무조건 계산한다고 떠요. 부분합은.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지역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역을 바꿔주면 돼요. ERP 수량의 개수를 세면 경기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나간데 그럼 ERP 수량이 11개 있어요 라고 보일 거야. 그 ERP 수량 말고 뭐 접수일의 개수를 세든 순번의 개수를 세든 지역의 개수를 세든 상관없습니다. 합계가 아니라 개수로. 그럼 서울은 경기는 몇 개가 있고 광주는 몇 개가 있는지 경기는 11개가 있고 광주는 12개가 있고 서울은 6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개수를 계산해요. 그래서 총 60개가 있구나 라고 계산합니다. 얘를 순번의 개수로 계산하라 그러면 순번이 11개가 있어요. 12개가 있어요. 그 순번의 개수가 11개라는 것은 경기가 11개 있다는 뜻이 같은 거지. 그러니까 얘를 지역의 개수를 세든 뭐 접수일의 개수를 세든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지역이 몇 번 나왔는지를 통계내는 거니까. 그러면 경기가 11개가 있고 광주가 12개가 있고 서울은 6개가 있고 진해는 12개가 있고 합이 60개가 있고 하는 식으로 부분합에 가서 나와요. 유형별로 개수를 구하고 싶어. 유형별로 작업을 하고 싶을 때는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하셔야 돼요. 그 유형별로 정렬을 다시 하셔야 돼요. 유형별로 정렬을 하셔서 에어는 에어끼리 모아놔야 되겠죠? 모아놔야 돼요. 그리고 부분합에 가서 당연히 유형별로 그룹을 줘야죠. 지역의 개수를 세던 유형의 개수를 세던 상관은 없습니다. 뭐의 개수를 세도 상관은 없는데 그룹 하락목이 유형으로 했으면 유형, 지역별로 했으면 지역이라고 항상 따라가야 돼요. 확인 누르면 에어는 몇 개, VSL은 몇 개. 근데 부분합을 하면 꼭 왼쪽에 뭐가 생겨요. 1번, 2번, 3번. 1번을 누르면 전체 그룹, 전체 60개가 있었네요. 2번 누르면 그룹별, 유형이 2가지가 있었나봐요. 3번 누르면 개별적인 것까지. 근데 2번에 가서
이 더하기 눌러보면 알아서 펼쳐지고 오므라들죠? 확대 축소가 되거든. 그러니까 1번은 전체, 끝 숫자는 개별, 중간에 있는 숫자들은 그룹별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부분합에 가서 삭제를 하고 나서 만약에 박스별로 하겠다 그러면 한 박스짜리 몇 개, 두 박스짜리 몇 개, 세 박스짜리 몇 개, 이거는 가능하죠. 납품 수량별로 그럼 76,000원짜리 몇 개, 75,000원짜리 몇 개, 74,000원짜리 몇 개, 이건 힘들 수 있어요. 이거 힘들지 솔직히. 10월 1일 몇 개, 10월 2일 몇 개, 10월 3일 몇 개. 접수일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여러가지 접수를 받아보면 그 접수일별로 그룹별 져가지고 정렬을 해가지고 10월 1일 몇 개, 10월 2일 몇 개, 10월 3일 몇 개 하면 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으면 힘들죠. 여기서 만만한 게 지역, 유형, 커스텀 뭐 이런 거로 그룹 짓기가 좋은 것들끼리만 하시면 좋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지역별로 박스의 평균을 계산해 보고 지역별로 납품 수량의 합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지역에 가서 정렬을 해야죠. 지역별로 하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부분합에 가서 지역별로 그룹을 잡아야 되고, 당연히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박스별로 평균을 계산하고 확인. 다시 부분합에 가서 박스 말고 납품 수량별로 합계를 계산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박스별로 합계와 평균을 구하세요. 그럼 박스별로 합계를 구하고 평균을 구하는데 동시에 계산을 못해요. 납품 수량과 박스에 대한 합계를 구하시오. 그러면 두 가지는 합계를 구하는데 납품 수량에 대한 합계와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면 두 가지 합계를 계산을 한꺼번에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박스별로 평균을 한번 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와서 납품 수량별로 합계를 구해야 되는데 이때 확인 눌러버리면 아까 계산한 박스별 평균이 사라져요. 왜? 요거. 그러니까 박스별로 평균을 구할 때 새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납품 수량별로 합계를 구할 때 추가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 빼고 확인 누르면 박스별로 평균 계산하고 수량별로 합계. 근데 합계라고 안 나오고 요약이라고 나오죠? 썸머리. 썸이 합계니까 다른 말로 썸머리 요약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약이라고 나온 것 같아요.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불편하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항목에 대해서 서로 다른 계산도 가능해요. 이때 먼저 계산한 평균이 밑에 깔리고 나중에 계산한 합계가 위에 올라온다. 그래서 시험에는 이 순서를 꼭 지켜달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합계를 계산한 후에 평균을 계산하시오. 그럼 합계를 먼저 계산하면 밑에 깔리고 평균은 위에 나타나는 게 원칙이에요. 그 순서를 틀리면 틀린 거로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그럼 뭐 문제집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해서 답을 만들어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죠. 아까 그 1번, 2번, 3번, 그럼 이제 그룹별로 나왔지 않습니까? 4번은 요소 계속
그 개별적인 게 다 나오는 거고. 1번은 전체, 2번은 1차 그룹, 3번은 2차 계산, 4번은 이제 낱개별로. 그럼 얘를 블럭 잡아서 복사를 하면 다른 곳에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다 나와요. 다 나온다고. 우리가 원한 거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져가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 블럭 잡아서 어떻게 됩니까? 홈에 가면 찾기 및 선택에 이동 옵션, 우리 이거 한 것 같은데, 뭐 화면에 보이는 셀만,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셀만, 찾기 및 선택 홈 탭에 가서 이동 옵션에 가서 화면에 보이는 셀만 확인. 그러면, 그리고 복사를 누르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구간별로 블럭이 잡히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비어있는 시트에다가 컨트롤 V 누르면, 일단 여기는 숫자가 깨진 이유는 뭐예요? 처음에 제가 그랬죠? 너비 한번 붙이고 그리고 컨트롤 V 하자. 너비를 한번 붙여야 너비를 살아가니까. 아니면 요거 근데 에러가 났죠? 에러가 났잖아요. 안 맞죠? 그렇죠? 안 맞아요. 저기 있는 걸 그대로 통째로 빼오는데 얘는 두 번째 줄에 명령이 걸린 거잖아요. 그럼 저긴 두 번째 줄은 아니었잖아. 이렇게 가져오면 안 되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서 열너비를 한번 유지하고 컨트롤 V를 눌러야 결과가 나와. 결과. 아까 여기는 함수가 들어갔거든. 함수가. 그러니까 이대로 가져오면 안 되고 결과만 빼와야 될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너비 유지한 채로 붙여라, 이게 직방으로 들어갈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에러가 나기도 하니까, 그거는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서 열너비 유지 한번 시켜주고 다시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해줘야 거기 있는 너비 그대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뭐 테두리선은 여러분들이 정리해주면 되고, 이 박스에 대해서는 평균이니까 소점 이하를 뭐 줄이든 늘리든 이렇게 해가지고, 왜 안 맞지? 숫자. 그럼 소점 이하를 줄이고 늘리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럼 소점이 한 자리를 딱 평균을 잡을 수도 있죠. 당연히 여기서도 요 원하는 것만 따로 블럭을 잡아서 하면 되고, 여기는 어차피 결과가 들어간 거니까 그렇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소점 이하를 줄여라. 그러면 줄어들겠죠. 그렇죠? 소점 이하 두째 자리까지만 출력해라. 이렇게. 아까는 중구난방이었잖아요. 중구난방이라서 너무 그냥 불편했는데, 소점 이하를 좀 줄여놓으면 보기 좋게 되겠죠. 그렇게 꾸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35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요소에서 뭐 유일한 항목만 추출해라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복된 데이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입력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데이터들이 위에 한 번 있고 저 밑에도 한 번 있고, 그러니까 전표로 입력하다 보니까 지난달 전표하고 이번 달 전표로 입력했어요. 근데 수량을 입력하는 거라면 어차피 발생된 데이터가 다른 거지만, 그 거래처 이름을 집어넣는다든지 할 때는 똑같은 거 두 번 넣을 필요 없잖아요. 그럴 때 걸러내는 방법, 뭐 이런 거, 그게 있습니다. 음, 354페이지 보시면 특정열에서 이게 뭐죠? 영업 분야만 복사해서요. 얘를 통째로 G만 클릭해서 컨트롤 C 여기다 붙이기. 바로 붙이지 말고 옆에다. 똑같은 거 하나 붙었을 거 아닙니까?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여기 옆에다 붙이면 안 돼요. 그럼 데이터가 연결된 거로 인식하니까 분리시켜서 붙여야 돼요. 네. 그래 놓고 나서 데이터에 가서 중복된 항목 제거를 해주면 돼요. 중복된 항목 제거. 그러면 실제로는 4가지 영업 분야밖에 없네. 여기는 뭐가 많았는데 어차피 성별은 남녀 2개밖에 없겠고 그렇잖아요. 거래 지역은 또 미주, 서울, 부산 이것도 헷갈리니까 이걸 아까 우리 고급 필터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중복되는 거 뭐 이렇게 하나씩만 나오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 지역을 복사해서 옆에다 붙이고 이 지역에다 클릭해 놓고 중복된 항목을 제거 누르면 우리 거래 지역은 5개밖에 없는 거예요. 요렇게 걸러내기가 수월한 거죠. 그 얘기가 지금 354페이지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복된 항목 제거 또 다른 방법들은 아까랑 같은 경우인데 여기 보면은 이름하고 입사일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입사일 날짜에 똑같은 이름이 2명이 입사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중복된 항목 제거를 눌러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책에서는 아이디는 안 하고 요렇게만 했어요. 그냥 다 해서 합쳐도 상관없습니다.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선택을 다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아이디는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아이디는 빼고 확인 누르면 어떻게 될까? 8개 데이터가 중복됐나 봐요. 이 결산 보고서인데 8건이 중복된 게 들어갔으니까 김선미 씨가 2번, 3번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이디는 뺀 이유가 뭐죠? 아이디는 다르게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아까는 요만큼만 블록 잡은 거예요. 아이디는 빼라고. 그러면 이제 1, 2, 3, 4 중에 7번, 8번이 없네. 7번, 8번, 11번이 빠졌네. 15, 16도 빠졌고 18번째도 빠졌고 20번째도 빠졌고 20번이 빠진 게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중복된 항목을 제거하면 불필요한 같은 거. 여러분 네이버 같은 거, 네이버 그 주소록 앱이라는 걸 설치해 보면 중복된 항목 제거 이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전화번호를 막 똑같은 거를 홍길동이라고 입력해 놓고 아는 친구라고 입력해 놓고 근데 전화번호 똑같아. 그럼 이제 그거 중복된 거 찾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용을 해주면 되게 편해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360페이지에 가시면은 셀에 원하는 목록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효성 검사라고 해서요. 여기는 이름이니까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말이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는 남녀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되고요. 성별을 입력하자 했더니 남자라고 입력하고 남성이라고 입력하고 남이라고 입력하면 남자만 3가지잖아요. 그럼 여자, 여성, 여 그러면 지구상의 성별이 6가지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해놔야 돼. 여기는 남자 아니면 여자 아니면 남녀 하든지 여성, 남성 하든지 정해놓고 해야 되고 직위는 또 회사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나이는 530세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나이가 530이 없잖아. 우리 회사에 120세 나이가 된 뭐 대리님이 계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아봤자 100살. 그리고 10살짜리는 없잖아. 우리 회사는 18세부터 100살까지 뭐 이렇게 정해놓는다든지 이런 거.
자, 먼저 이름란에 블럭 잡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가셔서 여기는 아무 글자가 와도 돼요. 홍길동이 와도 일지매가 와도 뭐라도 와도 좋은데 한글 상태로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한글 상태. 그럼 여기 IME 모드에 가서 한글. 여러분 네이버에 가서 검색하려고 하면 우리말이 찍히고 아이디 입력하는 데다 클릭하면 영어가 찍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리 세팅해 놓는 거예요. 여기는 한글 자리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유효성 검사에 가서 설정에 가서 목록을 줄 거예요. 목록. 뭐라고? 남, 여. 이게 보기 싫으시면 뭐 여, 남 이건 상관없으니까 확인 누르면 돼요. 그리고 두 가지를 먼저 해볼까요? 자, 이름란에다 클릭했어요. 키보드로 쓰면 뭐가 된다? 네, 우리말이 들어옵니다. 자, 여기다가 영어 상태로 막 쓰다가 영어로 이걸 쓰다가 여기다 클릭했어요. 영어로 쓰다가 여기다 클릭하고 그 글자를 쓰면 무조건 우리말로 들어와요. 여기는 무조건 우리말로 들어옵니다. 아, 여기다 클릭하고 한역키 누르면 영어로 바뀌죠. 그 다른데 영어 상태로 쓰다가 한글로 바꾸려면 한역키를 눌러야만 한글이 바뀌는데, 그렇죠? 영어 쓰다가 클릭하면 그냥 우리말이 나오는 거예요. 편하죠. 그 다음에 성별은 아까 남녀 둘 중에 하나 하라 그랬잖아요. 여남. 그럼 여기서 찍으면 돼요. 이렇게 화살표가 나타나니까 클릭하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남성이라고 쓰면 붕 하고 스피커에서 오류가 나타나죠. 남자라고 쓰면 에러가 나죠. 여 이건 돼요. 고르면 되지. 고르면 편하지. 그 직위도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고, 나이는 유효성 검사에 가서 숫자로 갈 거예요. 정수. 최소 18세부터 최대 100세까지.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수를 정수라 그래요. 18.5 이게 아니라 18, 19, 20 이렇게. 그러니까 최소가 18살이고 최대 100세까지 지정하겠다. 여기는 18, 100살 이거는 돼요. 근데 101세 안 되고 17세 안 되고.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넣어주면 수월하죠. 그와 흡사한 데이터들은 우리 책에 있으니까 책에 있는 대로 한 번씩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숫자 범위를 지정해 주거나. 그러다 보면 이제 사용자가 실수를 하죠. 여기다가 딱 클릭을 했는데 나이 15세 그랬더니 에러 났어. 뭔 에러야? 모르잖아. 무슨 에러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블럭을 잡아서 유효성 검사를 해줄 때 이왕이면 여기다가 설명 메시지를 써주자고. 설명. 나이, 제목, 나이 입력 방법. 이곳은 나이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18세부터 100세까지만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이걸 또 틀리는 사람 있잖아. 보세요. 확인 누르면 여기다 마우스 딱 찍으면 나이 입력 방법이 떠요. 나이 입력 방법이 뜬단 말이야. 마우스로 클릭하면 거기 설명이 떠. 그런데도 실수하는 사람을 위해서 유효성 검사에 가서 오류 메시지를 쓰는 거. 오류 메시지. 경고, 중지 고르시면 되는데 제목 정신 차려. 오류 메시지. 이 바보야. 정신 차려요. 이렇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25세 그러면 상관없는데 17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신 차려 이 바보야 이렇게 하고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주면 좀 수월할 거 아니냐.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작업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